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또 아니면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돼서 국민들이 생활에 대한 건강 상식이 아직 지금도 많다고는 하지만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특히 여기 수원 경기도 지역에 코로나로 인한 생활체육에 대해서 비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양경석 도의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제 도민들이 어떻게 됐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활하시고 또 어쨌든 주말에 어떻게 여가 생활, 특히 이제 이런 운동을 좀 해야만이 또 어떻게 보면 건강도 좋지만 그동안에 이제 스트레스 해소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 집합금지라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가뜩이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든데 뭔가를 이렇게 발산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그런 활동을 했지만 운동은 이게 현실인데 이게 가상으로 이렇게 뭔가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체육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자주 시키고 있지만 소규모 같은 거는 어쨌든 4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좀 방역이나 점검 이런 거를 이제 좀 확실하게 이제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좀 허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동호인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접할 때 어떻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쨌든 뭐든지 마음 편하게 어쨌든 그런 거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약받으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참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실내나 이제 체육 활동을 이제 사업을 이제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현실이 지금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돼서 우리가 SNS나 이런 걸 같은 거 해주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그분들, 또 동호인들, 체육인들이 받아들이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양 오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해양 오염에 대한 방안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도도 이제 그 서해안 쪽에 이제 바다를 끼고 이제 밑으로는 평택부터 이제 김포 더 우리까지 간다면 고양까지가 이제 해안이라고 보는데 한 26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해양이라는 것은 이 바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의 이제 그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수산물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먹거리지만 우리가 또 이제 환경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그 바닷속에는 겉으로는 깨끗할지 모르겠지만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은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이제 어업을 활동이나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구나 폐어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륙에서 강을 흘러서 종착지는 바다로 가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쓰레기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걸 활동하시는 어민들이 예전에는 그다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많은 지원을 안 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어쨌든 이제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2020년부터 이제 청소선을 이제 건조해서 아마 이제 올 연말 정도에는 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 바다 정화 청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 시작은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희들이 또 이제 바다 감시원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륙에서도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쨌든 또 바다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한 번에는 다 못하겠지만 그 지역에 어떻게 오염할 수 있는 지역이 뭐 평택이나 뭐 안산이나 이런 쪽에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부터 먼저 어쨌든 어떤 기본 계획을 좀 세워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그런 걸 정화하고 바다 환경을 좀 지키는 정책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강해야 코로나를 이길 수도 있고 건강해야만 사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로서 해양도 또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건강해야만이 또 우리가 모든 생활에 또 능률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든 뭐 그게 세상이라는 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다를 이용해서 뭐 내저도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피치 못하게 쓰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내가 갖고 간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와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를 갖고 갔으면은 거기에 있는 걸 둘을 갖고 와서 그게 뭐 자연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레기나 이런 거를 우리 도민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집 앞이다, 내 집 아니다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를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할 수 있는 환경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 환경에 대해서 의원님의 각오나 또 실천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본연이 생각할 때는 바다에서 뭐 오염이 된다고 해서 바다에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륙에서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은 그거는 바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바다뿐이 아닌 내륙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쓰레기 그런 거를 먼저 줄인 다음에 또 어쨌든 또 바다 자체에서도 또 생성되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건너편이 서쪽이기 때문에 서해안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국가 대 국가에 할 거지만 우리 이 바다는 뭐 경기도만이 아니고 뭐 충청도하고 또 어쨌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이북 북한 쪽하고도 같이 뭔가 협의를 해서 내 지역만 경기도 해안만 쓰레기를 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뭐 바다에 물이라는 것은 뭐 다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충청도 뭐 하고 또 이제 그런 걸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엄청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축산업 및 농기술법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축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뭐 워낙 경기도가 이제 인구도 많지만 축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한 40%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 축산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축산업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제2 아닌 제2인 같은 지금 이제 취급을 받습니다. 어쨌든 경기도가 이제 어쨌든 그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 축산업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한테 양질의 이제 먹거리를 제공을 하지만 거기에 부산물, 거기서 이제 키우다 보면은 그 이제 그 냄새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농경사회 때는 그런 냄새를 그냥 접하면서도 자연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우리 뭐 평택 같은 경우에 또 뭐 화성이나 이런 뭐 용인 이런 이제 뭐 택지 개발의 지역 되는 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외지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이제 그런 시골에서 나는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시골 냄새라고 치지만
그런 걸 접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그런 것, 냄새에 대한 민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관에다가 민원을 내다 보면은 또 관에서는 또 나와서 보면은 어쨌든 이 농민들은 순수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제재를 하면은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갖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축산업이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같이 공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런 축산업을 하면서 그런 이제 뭐 저감시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법이 이제 뭐 100%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뭐 퇴비사도 좀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이제 그런 분뇨 갖고 뭐 바이오나 이런 거를 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농가에 보급을 해서 어쨌든 냄새가 좀 덜 나서 어쨌든 그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도 뭐 축산업 그 발전진흥 그런 조례도 했지만 같이 어쨌든 고기를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감 해서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뭐 분뇨 처리에 대해서 냄새 저감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집행부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인분 처리 과학적인 기술 뭐 기계라든지 또 시설이랄지 그때 해놓은 데가 있으십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산업 같은 경우에도요, 그 뭐 재고 많이 그러니까 양돈이나 이제 돼지나 이제 양계, 닭 이거는 이제 그 사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성 사료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역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소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료가 이제 거의 풀 종류이기 때문에 냄새가 좀 덜 나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됐든 도시에 살던 분들은 본인들이 접하지 않은 냄새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은 기존에 했던 농가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시설 개선이 수십억 단위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밀폐형으로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대농으로 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대기업 집단들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일반 농민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어쨌든 저희가 해주는 거는 뭐 저감 약재 같은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농장마다 이제 퇴비사를 작게 갖고 있는데 그 작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 말려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말리려고 그러면 또 그걸 가서 또 뒤집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냄새가 굉장히 발생을 해서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그 축산인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 지역에다가 퇴비사를 좀 크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퇴비를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각 그 농장마다에서 하는 거는 운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는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집합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한번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 차후에는 100% 검증은 안 됐지만 뭐 미생물도 있고 뭐 효소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로 뭐 바이오 가스도 하고 또 이제 전기도 생산할 수 있는 저희가 됐지만 아직까지 100% 검증된 게 정확히 검증이 된 게 없어요, 국가적으로. 지금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를 한 실험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금 한 2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주식이 되고 있는 쌀과 작곡물에 대해서 많은 그 신품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품종에 대한 개발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 기농하신 분들이 또 장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최고의 이제 먹거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쌀의 품종을 보면 그동안에 거의 다 이제 외래종이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나 이제 이런 환경이 같은 곳이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 악기발이라는 그 쌀이 어쨌든 다 일본종입니다. 근데 뭐 일본종이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식량에 이제 그 자주권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뭐 혹자들은 뭐 일본 품종이라고 해서 그러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우리의 이제 쌀을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정말 만들 수 있는 품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입맛이 거기에 지금 완전히 정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제 어쨌든 뭐 일본하고 이제 항상 저기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이제 그 무역 그렇게 했었을 때 또 이제 그때부터 좀 나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뭐 농진청이나 우리 뭐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품종을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그거를 좀 교체를 좀 하려고 됩니다. 바꾸려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슈퍼오닝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고실가리하고 이제 추청이 이제 주 원료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평택은 이제 경기 12호라고 해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그 실험 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맞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원료곡을 이제 한 내후년부터는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도 뭐 꽃맞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공모로 해서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주식은 그래도 우리가 그 종자를 갖고 있어야만이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진짜 한 5, 6년 전만 해도 쌀값이 폭락을 했었지만 뭐 12만 원대 했었지만 지금은 뭐 한 24, 5만 원 가거든요. 이게 특히 이게 이제 환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저도 기농에 대해서는 저도 뭐 시골 살지만 꼭 경기도에서 기농이 필요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우리 평택도 뭐 기농 인구가 있지만 근데 이제 기농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 뭐 저 경상도나 전라도에 가는 기농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오는 기농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렇죠.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이제 저도 우리 이제 동북부 쪽, 뭐 가평이나 뭐 여주나 뭐 양평 같은 이제 그런 곳에 가다 보면 양평의 인구가 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구가 늘어서 괜찮겠다라고 이제 동료한테 얘기하면은 그쪽 의원님은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촌 이렇게 이주하시는 분들이 다 은퇴자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오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농으로 또 잡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젊은 층들이 가서는 그 자연부락 그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 다 이주를 하잖아요. 그런 마을을 그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동네를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의 이제 특산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은 생각지 못한 것을 이제 젊은 사람들은 생각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기농, 그 사람들을 사는 게 뿐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거로 인해서 지역의 인프라, 또 관광, 이런 거까지 활성을 하는 게 지금 경기도의 기농기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 농업을 뭐 대규모로 크게 하려고 하는 기농기촌은 아니고 우리 이 지역은 소규모지만 그래도 부가가치 높은 기농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의 인구의 한 70%가 지금 뭐 서울, 경기도, 뭐 충청도, 세종시 위에다 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도 생각만 조금만 변화만 준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앞으로는 이 뭐 산업화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농업이 미래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젊은 층들도 생각만 조금만 가진다 그러면은 기농기촌도 굉장히 새로운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시민들이 코로나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으시면 생활체육과 더불어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쨌든 뭐 비온 뒤에 이제 땅이 굳는다고요. 이 뭐 코로나를 우리가 예측은 못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코로나보다 한 4-5년 전에 그 메르스라는 것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단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잊혀졌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뭐 이런 그 도민들이 이제 그 여가활동, 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밖에서 뛰는 어떻게 보면 축구 동호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성화됐던 게 뭐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동호회라고 하면 최고 큰 집단이 이제 그 축구 동호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바뀐 게 배드민턴 동호회가 최고 이제 활성화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분야 생각할 때는 그 기후변화도 있다고 봐요. 옛날 같이 땡볕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요즘에 또 막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내 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지금 그런 이제 인프라 구축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뭐 지금 뭐 우리 뭐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아마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정책적으로 해서 그런 환경에 대한 것을 또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활동하는 것도 그런 쪽에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뭐 환경하고 이 농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이제 사시사철이 이제 딱딱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사계절이 뭐 한 2계절, 2.5계절로 이렇게 이제 바뀐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있던 그 작물들이 지금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뭐 우리가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장마라는 것도 있지만 장마가 끝난 다음에는 화창한 어떻게 보면 가을 날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흐려요. 그리고 또 기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낮았다 높았다가 또 등락폭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저희들도 그 기술원에다가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지금에 있는 품종 갖고는 안 되니 지금 거기에 맞는 거기에 저기 적응할 수 있는 그 품종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지금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뭐 저 역시도 뭐 그런 걸 잘 못하지만 우리 도민 스스로가 내 지역이고 내가 사는 곳, 나 혼자만
편하게 사는 게 아닌 그렇죠. 그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환경에 좀 역행하는 것은 좀 덜 하고 어쨌든 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아까도 뭐 해양 쓰레기 얘기했지만 해양 쓰레기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 꼭 내 집 앞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에서 내가 또 어쨌든 그런 걸 또 덜 투기하고 그런 것만 해주신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팔도강산이 굉장히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꼭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뭐 도민들이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 뭐 대한민국 정부 믿으시고 우리 또 도에서도 어쨌든 뭐 도민의 뭐 삶의 질을 높이고 어쨌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민들은 뒤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바람막이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더욱 더 좋아지는 경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